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 함정식입니다.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다른 남매 형제들보다 저를 상당히 좀 귀여워해 주시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이 대대로 강원도 횡성에서 나고 자라고 그래서 그런지 잠자리채를 손에 쥐고 사진을 찍었던 사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개천에 빠져가지고 또 이제 지나가는 이웃이 저를 구해주기도 하고 벌통도 한번 건드려가지고 벌에 하여튼 벌떼들한테 쓰여가지고 하여튼 고생을 했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학업에 대한 관심도 좀 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계속 공부를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좀 장난꾸러기처럼 산으로 둘로 많이 좀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상당히 약을 좋아하셨습니다. 한약, 양약 상관없이 모든 약을 좋아하셨고,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정식이는 나중에 약국을 차리면은 내가 다 차려줄 거야 해가지고 특별히 약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그게 좋다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은 있습니다. 아버지가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 지금 기억으로는 무속인을 데려다가 굿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오지에 가면은 어떠한 식물이 있는데 식물을 우려서 즙을 내면은 또 제 아버지가 갖고 계신 증상에 상당히 효험이 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나 합리적이지 못한 어떤 그런 일들이었지만은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무릎 관절에 고양이를 삶아 먹으면 좋다. 그래서 정말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부디 어려움에 놓여 있는 그런 환자 가족들한테 올바른 의학, 한의학 지식을 좀 전수해주는 그런 의료인이 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23년서부터 저희 서울시 동작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 돌봄 진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동작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어떤 시범 사업인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제가 진료가 저뿐만 아니라 한 20여 명의 한의사들이 찾아가서 방문해서 소위 옛날 말로 얘기하면 왕진이라는 제도죠. 그래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반응이 정말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나 보람차고, 그와 또 관련이 된 하나의 사업인데 경희대학교 국제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동남아 아니면 중국, 대만에 있는 동양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마다 찾아와가지고 일종의 한의학 캠프에서 강의를 듣습니다. 한일의학 교류사라든가 조선통신사에 대한 어떤 강의를 해주고 있었는데, 방문 돌봄 진료라고 하는 것을 이 학생들한테 한번 보여주면 괜찮을 것 같다. 방문 돌봄 진료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하나의 일상이었지만은 일상이 아니었었던 그런 여러 학생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인상 깊은 장면이었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뿌듯하게 남아 있고요. 제 가슴 속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또 뿌듯한 순간 중에 하나는 제가 조선통신사 학회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 꾸준한 어떤 활동을 했는데, 세계문화유산 조선통신사 등재를 위한 준비위원이 좀 되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의원을 비우고 희생 아닌 희생을 해가지고 어떤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조선통신사가 등재된 그 순간이 아주 지금 현재 가장 뿌듯한 어떤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약속을 지키자 하는 거와 또 성실함, 이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도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문구가 있습니다. 한 가지 뜻을 가지고 그 길을 가라.
잘못도 있으리라 실패도 있으리라 하지만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가라. 요 문구입니다. 이것이 저에 있어서 어떤 좌우명 같지 않은 어떤 좌우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그것도 제가 소중히 지금 지니고 있는 가치, 어떤 성실함 이런 거를 내포하는 어떤 문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학원을 한번 가자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유가 많은 한의사였으면은 뭐 선택의 여지 없이 그 길을 선택을 했을 텐데 지금 아직 빚도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또 대학원을 가게 되면은 또 한의원을 또 많이 비워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지금 저의 그 영원한 스승님인 전 경희대 한의과대학 김남일 학장님을 만나게 된 것, 그 순간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한의사로서의 어떤 역할도 더 충실히 할 수 있었고 또 한의학자로서의 어떤 조선통신사를 연구하는 학자의 길도 그 순간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저한테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참 그 어린 시절, 아들의 어린 시절을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한의원을 한다, 또 무슨 학회를 한다, 또 학회 활동 때문에 일본을 다녀온다 등등의 핑계로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아들이 좀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뜻하는 어떤 길을, 물론 지금 대학생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잘 자라주어가지고 너무나 아들한테 좀 고맙고 또 소중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세렌디피티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제가 알기로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 우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찾아온 우연이었다라고 생각을 가지진 않습니다. 상당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좀 준비를 해오지 않았나, 한의사로서 또 한의학자로서 어떤 좀 제 삶을 잘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피 관리 경력 30년, 헤어 경력 40년으로 현재 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정수옥입니다. 저는 이제 남편이 그 말단 공무원이어가지고 그 월급만 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환경이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생활비를 15,000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15,000원 갖고 살 수 없어서 하루에 10,000원씩만이라도 벌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미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직원하고 대화 중에 제가 마비가 왔어요. 어깨가 이렇게 딱 그 쇠사슬로 이렇게 딱 찝는 것처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아는 분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 그랬더니 혈압부터 재보라 하더라고요. 혈압을 재니까 200이더라고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해서 응급실 가가지고 그때 당시 바로 이제 해결은 했어요. 해결은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깨를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미용인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만들어 오고 지금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 중에 지금 현재 거의 한 98%는 다 해결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살기 위해서 만든 두피 관리와 방법이에요. 추진력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일단 저지르고 봐요. 저지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결을 찾아가는 거죠.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게끔. 제가 그
일을 하면서도 시어머님을 17년을 모셨어요. 그 17년을 모시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하려고 모셨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내가 잘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은 잘 자라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 시어머님을 봉양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바람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진짜 착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네. 이제 학교를 진학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상담 아닌 상담할 때만 갔었고, 그 전에는 거의 가지를 별로 못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이들이 엄마가 바쁘니까 오라고 안 했던 거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모르고 제 할 일 하느라고 계속 바쁘게 살았죠. 그런 것들이 제일 이제 마음에 좀 상처로 남았죠. 제 마음의 상처. 제가 실은 이 미용을 배운 게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잘해서든 아니면 해외를 가든 어떠한 여기를 할 때 거기에 따라가서 제가 뒷받침을 해줄 정도로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미용을 시작한 거거든요. 미용이 해외 시장에 가면 인기도 있고 돈 버는 데도 좋다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아쉽게 하나도 해외로 나가진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강을 잃어봤기 때문에 이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이들한테 짐이 되는 거고, 제가 벌려놓는 것도 그거 이제 다 짐이 되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전 제일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생은 열정이라고 하고 싶어요. 내가 생각을 열심히 해서 그만큼 만들어내면 되는데, 생각을 안 하면 안 만들어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전도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이거다 싶으면 저는 계속 도전을 했고, 그 도전의 끝을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두피 관리로 30년을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미용을 배운 30대 초반? 이때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잘 못해서 지금까지 더 많은 거를 할 수 있는 아이들로 못 성장시켰다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이 모든 일들을 그때로 돌아간다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성공을 시켜서 꼭 전파를 시켜서 세상 사람들한테 남기고 싶어요. 이 시간에 생각이 딱 나는 건 그동안에는 생각을 안 했어요. 생각을 안 했다기보다는 그냥 당연하다? 같이 있으니까 서로 잘하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기 했었는데, 제 동생이에요. 동생이 결혼하기 전부터 저하고 계속 꾸준히 같이 있어줬고, 저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같이 키워줬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아프면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제 자리를 대신해서 계속 지켜주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고맙다는 얘기는 못했네요. 네가 나 대신해서 일하면서 많이 힘들 것도 알았지만 본의 아니게 화나게도 하고 서로 다툼도 있었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지금처럼 잘 살자. 그동안 건강하지 않는 몸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느라고 바빠서
네가 그래도 나한테 열심히 따라와주고 그 반응을 보여주고 감정, 느낌 모든 것들을 내가 생각할 수 있게끔 다 알려줬는데 너를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고 인정을 늦게 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바로바로 그때그때 칭찬해주면서 잘 다독이면서 살도록 할게. 고마워.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에서 이남 이녀 중 장남으로 1958년도에 태어난 김영덕입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아마 그 책임감을 좀 그때도 느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장남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좀 집안에 무슨 좀 경제적으로 보탬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방과 후에부터 이렇게 신문을 돌렸거든요. 학교 다니면서도 저는 이제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대학교를 가더라도 교대 같은 데를 가서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그렇게 이제 넉넉하게 하지를 못했어요.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교대 진학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소풍을 가잖아요. 소풍 가기 전날 봄인데 옷을 사오셨더라고요. 한 번 위에 티셔츠를.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좋았죠. 그래서 그걸 입고 이렇게 소풍을 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따라오시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고 그 후에도 아버님은 저한테 그냥 굉장히 장남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잘해주신 그런 기억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원 입대를 하게 된 거는 먼저 이제 군대를 마치기 위해서 하사관을 지원을 했어요. 왜 하사관을 지원했냐면 보통 그때는 3년이었거든요. 병으로 가더라도. 그래서 하사관은 그 1년만 더 하면 월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월급을 받으면서 군 생활을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사관을 지원을 했거든요. 장교 모집 이렇게 그 공고가 떴어요. 그 이제 보니까 해군 이사관학교, 또 공군 이사관학교, 육군 3사관학교 이렇게 3개가 떴어요. 장교 시험을 한번 제가 응시를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윗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일요일 날 빠져나와서 장교 시험을 보게 되죠. 2년 후에 해군 소위로 임관을 해서 그때부터 장교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울에 이제 볼일을 보고 이제 광주에 이제 내려가려고 밤차를 타게 됩니다. 그때 옆에 이제 예쁜 아가씨가 앉아 있었어요. 그 이제 우리 지금의 아내인데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오고 어떻게 연락처를 받고 해서 나중에 연락을 취하고 그래서 한 3년간 연애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우리 대리점을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인수를 하게 돼서 한 6년 동안을 우리 대리점을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리점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고름우유 파동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래처 다 떨어지고 그때는 가정에 배달을 많이 했는데 가정에서도 막 중단을 하고 조금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한 6년 정도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됩니다. 뭐 한 4, 5개를 하면 되겠지 생각을 하고 왔는데 웬걸 거기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벌써 1년, 2년 전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실패를 하고 또 이제 재도전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10월 달에 어떻게 합격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뭐 조롱 아닌 조롱도 받고 그렇게 막 했어요. 저도 잘 몰랐죠.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구나 실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어린이집은 맡기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아침 일찍부터 눈만 뜨면 학원으로 향해서 수업받고 나머지 시간은 도서관에 가서 비디오 테이프 강의한 거 더 돌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10월 달에 이제 5개월 만에 다행히 합격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중개사 생활을 이제 여태까지 20년 해왔기 때문에 첫째 정직, 그다음에 성실, 요걸 가장 모토로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살아왔거든요.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해서 계속 지금 직업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공부를 좀 잘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또 원하는 직업을 얻고 일단 직업이 안정이 되면 나에 대한 취미 생활이라든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꿈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 그래서 공부를 좀 잘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받지 못한 그 사랑을 저희들 자녀들한테는 저는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이 간간히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참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컸다. 저는 이제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가족 간의 사랑으로 이렇게 한 가족이 돼서 이렇게 서로 사랑을 베풀면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일이지 않겠는가. 다른 것보다 늘 아이들한테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저희 다행히 아이들이 지금 둘이는 결혼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잘 서로 부부간에 또 아이 낳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보면 제가 그래도 자식 농사는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을 꼭 얘기한다라면 그 아내를 만나서 군에 있을 때 자유롭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배 타고 나가서 위로를 받고 또 그 나머지 시간에는 계속 연애 편지를 쓰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그런 시간이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너 지금까지 정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남은 나의 인생은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좀 투자를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은 시간 취미 생활도 좀 하고 뭐 여행도 좀 다니고 내 마지막 목표인 이 재개발 꼭 성공시켜서 네가 원하는 그 목표 달성을 했으면 좋겠다.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기를 바란다.